많은 분들이 리픽싱에 관심이 많으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픽싱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할 게 있어서 영상을 이제 꼈는데요. 자, 리픽싱은 진짜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그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리픽싱을 하는 사채를 가지고 있는, 즉 전환 사채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그 평단가가 낮아지죠. 주가가 떨어져서 나는 손실을 보고 있는데 그 전환사채 들고 있는 투자자들은 평단가가 낮아지고 나중에 주식이 상승할 때 차익을 더 크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점점 커져서 바로 CB 투자 불패론으로까지 번졌습니다. CB 투자를 하면은 절대로 손실 볼 수가 없다. 왜냐? 주식이 떨어지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그냥 사채로 이자를 받아먹으면 되고 무이자도 많죠. 그리고 리픽싱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그때 조정받고 해서 나는 평단가가 엄청 낮아진 상태로 나중에 이제 보호회수가 풀리는 그 기간에 내 평단가보다 높게만 올라가면은 이 차액을 주식 전환을 해서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CB투자는 불패론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좀 보면 이건 2018년에 나온 거고요. 기사가 많습니다. 2019년도까지도 최근까지도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주가가 떨어져도 전환가 낮추면 그만이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도 이미 코스닥 12발행 이상 과열, 증시 양극화 심화라고 되어 있고 아까 설명했듯이 리픽싱 후 주가가 반등 때는 고수익이 납니다. 왜냐면은 그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은 내가 평단가가 HF를 예를 들겠습니다. 그냥 10만원이라면은 5만원까지 떨어졌다가 만약 10만원 다시 왔다. 그럴 경우에는 나는 0이에요. 수익률이. 하지만 이제 리픽싱을 다 한 다음에 대략 7만원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 10만원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10만원에서 다시 10만원 가면은 대략 한 30% 이상의 수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등 때는 또 고수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 주식수 늘면 그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이라 해야 되나요? 피해를 받죠. 왜냐면은 그 P 곱하기 Q잖아요. 시가총액은. 그런데 이제 전환할 수 있는 Q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나서 그 딜루션이 발생합니다. 희석 효과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들도 자금 조달할 때 좀 옵션을 주어주면은 메리트를 느껴서 많이 들어오니까 사채보다는 그 다음에 뭐 주주 배정 유상증자보다는 그 중간 어디쯤에서 하고 싶어 하죠. 그 이런 두 가지 양쪽을 다 조금 포함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이제 CB인데 예시가 있네요. 여기 코스닥 상장사 이제 토필드가 2016년에 130억 원치 CB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전환 가액은 주당 3,195원으로 이제 정했어요. 그 회사가 지불해야 할 돈을 말이죠. CB는 그 Q 수량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일단은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사채니까 130억 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환가를 정해주거든요. 3,195원. 그래서 이걸 나눠주면은 이제 주식으로 전환했을 때 내가 얼마를 몇 주를 받아갈 수 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나올 수가 있고요. 자, 이게 토필드가 아니라 톱텍이 나왔네요. 자,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그 사명을 많이 변경하는 회사들은 변경한 또 이유가 있죠. 그래서 2016년으로 왔는데 요게 이제 16년입니다. 여기 이제 8월 달이죠. 8월이 한 이쯤입니다. 가장 주가가 높을 때 이때 CB를 발행했고 그게 이제 5,070원이었던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해서 전환가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1,610원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서 보면은 5,000 얼마였는데 8월 이쯤이었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쭈루룩 계속 떨어졌다는 거죠. 쭈루룩 계속 떨어졌다는 거고 또 넘어가고 보면은 이제 1,600 여기 정도까지 떨어진 겁니다. 엄청나게 이제 하락을 했는데 자, 여기까지를 한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한 이 정도까지. 주봉으로 보면은 이제 여기서 투자하신 분들 다 이제 만약에 이제 물렸다고 예를 들면은 쭉 떨어져서 뭐 반에 반토막 그렇게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다 엄청나게 큰 손실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CB 투자를 여기서 들어오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리픽싱을 무려 7회나 했습니다. 2016년 12월까지 7회에 걸쳐서 전환가가 1713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위에 보면은 분명히 전환가는 3,195원이었는데 이게 절반 정도까지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가격에 여기에 이제 만약 주식을 샀다라고 하면은 반토막이 난 거잖아요. 지금 그 주식이. 하지만 10일에 투자를 했다면은 반토막이 아니라 내 평단가가 반토막이 난 상태로 되는 겁니다. 물량은 2배 정도 더 늘어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일단은 손해를 보는 거는 뭐 보는 거고, 안 보는 건 안 보는 건데, 이제 3월부터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아까 차트를 봤죠. 이게 4,290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12 투자자들은 이제 시간도 좀 됐고, 이제 회사에게 주식으로 바꿔달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147%의 평가이익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아까처럼 이제 10만원에서 5만원 갔다가 다시 10만원 왔을 때 일반 투자자들은 0%인데 12를 투자하신 분들은 100% 이상 수익까지도 볼 수 있는 구조가 12입니다. 그래서 다시 차트로 와서 보면은 이렇게 여기를 보면, 자, 여기까지가 12 물량이 여기쯤에서 나왔죠. 12 물량을 이제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리피싱이 되고 여기까지 리피싱이 됐습니다. 대략 평단가가 1700 얼마 정도쯤에서 리피싱이 됐고, 이게 다시 급등을 할 때 여기서 차익을 파는 거죠. 여기서 주식해서 물린 사람들은 수익률이 0인데 리피싱을 해서 12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100%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피싱이라는 게 얼마나 그 개인 투자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제도인지를 이 하나의 사례로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걸려있는 증권시장상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겠죠. 강남 큰 손들이 12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12 나 좋은 걸 알겠는데 나도 하고 싶은데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12는 이제 좀 불확실성이라고 한다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불확실성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도입을 한 게 12입니다. 누구의 불확실성이냐? 당연히 12 투자자들이죠. 이들은 이제 주식이 떨어졌을 때 손실을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게 도입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일반 투자자들도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12로 사가지고 딱 급등하자마자 바로 팔아버리면 이제 또 그거 나름대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1년간 보호회수를 보통 다 걸어 놓습니다. 걸어 놓는데 문제는 이제 리피싱이라는 거죠. 최대 30%까지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70%. 그런데 이제 또 예외 조항이 또 있네요. 그래서 감자, 자본 감액이나 신주 발행, 유상증자 같은 걸 할 때는 또 12 액면가까지 낮출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는 반면에 발행 기업의 주가가 올라도 전환가는 상향 조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라도 이거는 다 안 되고 내려갈 때만 계속 평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 투자에 가장 최적화된 거는 아까 봤던 토필드, 이런 차트거든요. 이 U자형을 타면은 내려가면서 전환가는 낮추고 쭉 올라가면서 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평가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사례는 또 솔리드인데요. 솔리드도 12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가 2017년에 이렇게 쭉 떨어져서 대략 이제 한 1850원이 최저로 한 이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리피싱 됐겠죠.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또 차익이 대략 한 60% 났다고 하는데요. 보면은 사모펀드, 여기 12에 이제 사모펀드가 들어왔는데 4개가 들어왔습니다. 65%가 넘는 평가이익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증권가에서는 이런 형태 자체가, 이런 U자형, 이런 형태 자체가 좀 증시를 왜곡시키고 있다, 좀 이상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12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주식으로 왜 바꾸려고 하냐면 상승할 때 차익을 가질 수 있는 옵션을 주는 겁니다. 그런 옵션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시비를 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향후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상품인데 리뱅싱 조건이 붙는 것 자체가 이제 어불성설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이제 성장성이 낮은 기업의 시비 발행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픽싱을 왜 하냐? 우리 회사가 여기서 이제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이 필요한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부채 이런 거겠죠. 내가 회사가 이제 사업은 계속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러니까 뭐 투자를 해서 더 수익을 늘리겠다라는 게 아니라 회사가 지금 어려운 거죠, 상황이. 그래서
앞으로 주가 상승하기는 좀 힘들지만은 이제 그 돈을 좀 조달하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주가 하락할 가능성도 높으니까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리피싱을 해줘서 이제 그래도 조금 더 오르면은 차익을 낼 수 있게 그런 메리트를 줘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CB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